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입에 대해서 서울대 갖고 얘기해 볼게요. 서울대의 수시와 정시 합격생 비율입니다. 수시 합격생, 정시 합격생. 근데 이제 뭘 비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재학생하고 N생의 비율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수시에서는 왜 안 넘어가죠? 수시는 2023년도 4학년도인데 24학년도에 2,000명 정도를 모았어요. 선발하는데 그 중에 2,000명, 96.2%가 재학생이고 3.8%가 N생입니다. 수시는 거의 그냥 재학생들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서울대는. 정시는 반대겠죠. 정시는 1,500명 정도 선발하는데 한 900에서 1,000명 정도가 N생이고 나머지 인원이 재학생이다.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역시 재학생은 수시를 챙기는 것이 정말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더 그럴 거고 그래서 이제 수시하고 정시를 비교한다면은 만약 정시를 만원권, 세정시왕에서 이제 만원권이라 한다면은 수시는 수시인당 5만 원권 정도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길을 가다가 만 원과 5만 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걸 좋아할까요? 둘 다 주셔야 됩니다. 둘 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앞으로는 수시입니다, 이제. 재학생은 무조건 수시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정시는 굳이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들께서 이제 뭔가 입시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시더라고요. 이제는 일반고래. 그럼 일반고로 다 치우치시고, 그런 건 없거든요. 다 이제 저울질 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되긴 하긴 하는데, 대학 입시는 그래요. 대학 입시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내신 등급으로만 내신 등급까지 합격하는 거죠, 대학을. 그래서 그 수시에서 그 내신 교과 전형에 내가 어느 정도의 학교를 쓸 수 있느냐 하고, 그 다음에 정시, 수능이죠. 수능 전형으로 내가 지금 현재 모의고사가 몇 점 나오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쓸 수 있느냐, 이 둘 중에 높은 걸 잡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학군지는 당연히 교과가 높을 거예요, 교과 등급이. 교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더 높을 거라고요. 근데 이쪽은 교과보다는 수능이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그 위로 이제 베팅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시로 어느 정도 학교를 갈 수 있느냐를 최대한 높게 잡아 놓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 역량을 키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 위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하고 수능 전형은 어느 정도 내가 여길 썼을 때 합격하겠다라는 그런 그 합격 확률 자체가 한 80% 이상은 가늠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무조건 5대5입니다. 5대5. 내가 아무리 교과 성적이 이 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쓴다 하더라도 과연 내 생활기록부가,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가 경쟁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위에 있을까? 전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5대5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갈 수 있냐. 그래서 정시를 꼭 챙기긴 하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입평가 요소입니다.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죠. 그 다음에 학생부 서류. 이건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 서류평가는 그냥 생활기록부 하나만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논술 전형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전형이 있고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대입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입 전형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요 위에 요 3개가 수시고, 얘가 이제 정시 혼자죠. 하나가 정시겠죠. 요 수시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서울 주요 대학 위주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만 가지고 현재는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수능 체제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학군지의 아이들의 내신 1등급을 가지고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까지.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학업 역량,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은 학업 역량을 좀 평가하는데 좀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갖고 수능 최저 걸려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서류에서 교과 내신 등급을 이제 추이를 보겠죠. 성적을 막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과 성적의 추이를 볼 거고, 그다음 비교과 활동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서류 평가를 하고, 그리고 면접도 보는 학교가 있고 그냥 서류 평가만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선발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다 이제 이걸 이제 노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서초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입을 쓰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내 내신 등급에 입에 맞는 그런 학교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논술만 시험 봅니다. 논술만.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논술 100으로 대부분 선발하고 교과가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그 교과는 크게 변별이 없습니다. 논술은 그냥 논술로 변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수능 최저가 교과처럼 거의 대부분 잘 깔려져 있습니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자체가. 그래서 이 논술은 이공계열을 따지면은 수학만 봅니다. 수리 논술. 수학만 봐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도 보는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수학만 보고 연대가 아마 내년부터는 과학도 본다고 했습니다. 과학도 본다고 했고 그렇긴 한데 현재는 어쨌든 수학만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만 잘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투자하는 거는 충분히 다 얻어낼 게 있으니까 손해볼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는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죠. 자,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런데 우리 아이들 2028 입시,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2028 대입 이후로부터 막 대입이 변할 텐데 이렇게 변화가 될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서류 또는 이제 면접이 보통 면접은 의대나 들어갑니다. 보통 서류 평가가 이제 들어오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서울 주요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이 수능 최저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논술 전형은 크게 변함없고요. 정시 전형이 이게 가장 또 큰 이슈죠. 거의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었는데 교과에 대한 성적, 내신 등급을 점수화해서 같이 넣던가 아니면 서류 평가를 해서 정성 평가를 해서 같이 넣든가 혹은 면접을 보던가. 면접 보는 학교는 의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대는 면접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비율, 종합 전형, 논술, 수능 전형 선발 비율입니다. 그냥 이걸 평균치를 내면 수능이 40%, 전체 인원의 40%를 수능으로 선발하고 있고 논술이 8%, 종합 전형이 30%대 초반, 교과가 10%대 초반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네. 지금 현재는 수능이 많죠. 근데 우리 아이들 때는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능이 줄어들 거고 종합이 늘어날 겁니다. 자,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일단은 크게 내신 등급이 그죠? 상대평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가 되어져서 1등급 350명 기준으로 1등급이 9등급제에서는 전교 14등까지였는데 이제 5등급제는 전교 35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전교 35등까지만 하면 이제 1등급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살떨립니다. 35등까지를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 넘어가는 순간 여기는 넘어가도 어느 정도는 좀 비벼볼 만한데 그죠? 여기 1등급 안 나와도 2등급 나와도 한번 뭐 1점대 초반 되면 어느 중반 후반쯤 돼도 어느 정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한번 넣어볼 만한데 5등급제에서 2등급 나가버리면은 거의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쓰기가 좀 부담되는 거죠. 일반고에서는. 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도 그렇죠. 선택 과목제로 지금은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과들이 보는 미적분 기하나 과학 원투 과목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다 이제 공통 과목으로 바뀌어 버리죠. 통합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걸로 수능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아이들이 대부분 보는 수학 과목이랑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그냥 일하는 사회과학이에요. 과학 원투가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전체 선발 인원의 40%를 이 수능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 수능만 가지고 40% 선발한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심화 수학 좀 넣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교과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큰 변화, 내신이 바뀌죠, 수능이 바뀌죠. 그러면 이제 대학 입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전형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겠냐라는 거고 일단 아까 보여줬던 그 네 가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 네 가지 전형은 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대학에서 이제 대입 전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해서 뭔가 이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대학 입학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비춰서 대학 입학 전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답변이 가장 이제 공신력 있는 그런 답변이겠죠. 아, 이제 앞으로 2028 이후로는 이 변화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첫 번째 질문은 그 2028 대입 전형이, 그러니까 2028부터 대입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언제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 혹시 올해? 26학년도 올해 반영할 생각이 있느냐. 그 다음에 27학년도 내년. 그리고 28학년도부터 할 건지. 그래서 올해 전형에 변경했다 이미, 그런 대답이 6.5%였습니다. 이미 변경했다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 변경할 거다라는 대답이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변경할 거를 고민하고 있다가 63%. 그럼 어느 정도는 변경할 생각이 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2028부터 변경할 거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2028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올해 걸 보시면 되고 내년 걸 보시면 됩니다. 대학 들어가셔서. 그래서 올해 건 당연히 나왔죠. 그리고 내년 것도 나왔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니더라도 기본 안 정도는 전년도 4월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미 2027년도에 대한 대입 전형 안은 기본 안은 나왔습니다. 대학에서.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4가지 전형 있잖아요. 각 전형별로 좀 변화가 필요한 게 있지 않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부 교과는 매우 필요하다. 변화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내신 등급으로 선발하는데 이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 1등급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텐데,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변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변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능도 당연히 바뀌어야죠. 과학 원투도 안 보고 뭐 무조건 기하도 안 보는데, 그래서 수능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보통이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필요하다가 더 많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변화가 필요하다. 왜일까요?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 성적을 봐야죠. 봐야 되는데 거기도 당연히 등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된 부분을 가지고 성적을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충분히 그걸 이제 변별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논술은 크게 변화는 필요 없다. 그냥 보통이다. 지금 수준으로 그냥 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논술에는 별로 관심 안 가지시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고3이 되면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1, 2등급 아니면 다 논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걸 추가하려고, 어떤 게 추가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뭐가 추가가 돼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1순위가. 그 다음에 2순위가 학생부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라고 얘기했고요. 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부분 다 수능 최저가 깔려 있어요. 근데 1순위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그 얘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깔고 있지 않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 학교들은 깔겠다는 얘기겠죠. 수능 최저 깔아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걸러낼 거야 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도 수능 최저를 만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좀 더 강화시킬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걸러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할 테니까 일단 학업 역량을 좀 수능 쪽에서 좀 어느 정도 걸러놓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만 가지고 선발하는 학교도 있고, 서류와 그 다음에 면접을 같이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일단 1순위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기반 면접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면접이 지금 없는 그런 전형들은 다 면접을 추가하려고 하는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순위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을 해서 여기도 어느 정도는 학업 역량을 좀 먼저 걸러놓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수능이에요. 수능 전형은 수능에다가 교과 내신 등급을 점수와 정량평가로 해서 점수화해서 합산하는 쪽으로
또는 수능에다가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정성평가해서 점수화해서 이제 수능하고 합산하는 걸로 그쪽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흐름으로 갈 거다. 그리고 이 대입 전형 구성 비율 아까 보여드렸지만 현재는 교과가 한 10%대 초반, 논술은 8%, 수능 40%, 학생부 종합은 30%대 초반인데 그 구성 비율을 좀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유지 혹은 축소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소시키고 싶은 거죠. 수능도 유지 혹은 축소입니다. 축소시키고 싶습니다. 논술은 그냥 비슷하다. 괜찮다. 그냥 8%. 예. 대학은 논술을 조금 더 늘리고 싶긴 할 거예요. 근데 늘리겠다라는 얘기는 못 하는 거죠. 자, 사교육 예, 발생할 수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죠.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좋아하죠. 그죠? 그 아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진로를 정해놓고 그 학교에 그 과를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진로를 정해놓고 생활기록부를 꾸미고 그죠? 자기의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학에 오면은 충성도가 높습니다.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수능으로 온 아이들은 그냥 튀어나가죠. 원래 의대 가려고 했었는데 좀 점수가 모자라서 생명공학과로 왔어요. 내년에 의대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대학들은 수능을 줄이고 종합전형을 늘리길 원하는데 수능은 반드시 줄 겁니다. 수능을 반드시 줄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에는 수능은 몇 프로까지 줄어들죠? 30%까지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그 교육부에서 대학들한테 너희들이 대입 전형안을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새로 대입 전형을 갖고 오면은 지금 현재 정시 선발 비율을 40% 맞춰놓은 걸 30%까지 낮춰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그 10% 낮춰진 거는 다 어디로 가요? 학생부 종합전형 가겠죠. 요 교과 내리겠다 하는데요. 그죠? 이쪽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지금 어떤 흐름인지 2026학년도, 2027학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실제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건국대가 2028 입학 전형안을 아이고 넘어갔네요. 최초로 발표를 했어요. 대학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서울대에서 2028 대입 전형안을 어느 정도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라는 문서를 이제 돌아다니게끔 한 거고 실질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이제 2028 대입 입학 전형안을 게시한 학교가 건국대입니다. 자꾸 왜 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건국대는 내년도 것만 이제 지금 현재 내년도 것까지만 발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후년까지 발표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건국대는 이미 2026학년도, 27학년도에 2028 대입 변화를 이미 어느 정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교과 정량 평가 70% 원래는 100%인데 이걸 70%로 하고 학생부 교과 정성 평가를 30% 넣겠다. 그렇죠? 교과 정성 평가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 교과의 정성 평가가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재는 그냥 교과 정량 평가를 가지고 100% 선발한다면은 이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아무 상관 안 해요. 없어요. 이 아이가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 그 과목의 내신 등급만 있으면 돼요. 등급만 가지고 점수 산출해 갖고서 줄 세워서 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에 대한 정성평가가 들어가면 이 아이가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 주로 이제 보는 게 무슨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 과목의 성취도는 어떤지 그 과목의 담당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세특 내용을 작성을 해주셨는지 이걸 위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생투를 안 배우고 왔어요? 그럼 마이너스겠죠 당연히.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물투를 안 배웠어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겁니다. 나중에 갈등이 생길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의대를 가려고 해요. 당연히 생투 배워야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무슨 교과전형도 마찬가지고 의대를 가려고 하면 생투를 배워야 되는데 내신 1등급이 아니면 인서울 하기 힘들다면서요. 자꾸 1등급이 안 나오고 2등급 나오고 3등급 뜨면 거의 그냥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2등급은 뭐 두세 개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개 나오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학교가 점점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생투를 배우려고 할 때 생투는 어떤 아이들이 배워요? 의대 갈 아이들이 배우겠죠. 한 학교에 의대 갈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 있는 아이들만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겠죠.
거기서 이제 들어가고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담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들어가니까 배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신 등급이 갑자기 3 뜨면 어떡하지? 여기서 이제 막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로 1단계 100으로 선발하고 그다음 2단계에서 어쨌든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일하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논술 전형은 논술 100%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순시자격 기준 적용되고요. 그리고 출제 유형이 인문 계열 쪽은 인문 시험을 보고요. 자연 계열 쪽은 자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뭐 상경 계열 그쪽은 이제 통합 시험을 봐요. 국어, 사회에 관련된 지문도 나오고 수학 문제도 있고 뭐 그런 통합형으로 봅니다. 근데 얘네들이 2028부터는 논술을 출제 유형을 통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통합형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대입 전형안을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융합형 인재를 추구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그런 아이들로 이게 그런 게 꼼수예요. 이런 걸로 딱 제시를 해서 수능 전형을 30% 비율로 낮춰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겠죠. 자, 수능 전형은 수능 100%로 보던 걸 2028부터는 수능 80에다가 학생부를 정성평가로 해서 20%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는 수능도 마찬가지죠. 정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슨 과목을 배웠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수능 점수만 높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학생부를 본다.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 네. 그래서 어느 전형이든 아이들이 그 교과목 이수 자체를 교과목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진로에 어느 정도 맞춰서 선택을 해줘야지. 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좀 많이 아프실 텐데. 자, 학생부 교과 전형도 다시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이 올해 딱 요 대학밖에 없습니다. 이 대학들은 서류평가에 그죠. 교과 전형에 서류평가가 들어오는 학교입니다. 거의 10%에서 30% 정도의 비율로서 좀 추가되는 학교들이고, 이 외의 주요 대학들도 점점점 확대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27학년도 내년도 전형안을 보니까 서울시립대는 현재 교과에 대한 정성평가가 10%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20% 확대하겠대요. 그리고 숙명여대는 현재 교과 100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성평가 30%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날 거로 생각이 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중에 수능 최저는 딱 요 대학들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네. 그리고 이 외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류와 면접으로만 선발하고 있는 거죠. 서울대는 국수 영탐 4과목 중에서 3개 합 7 이내면 수능 최저가 맞춰지는 겁니다. 국어 2,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이면은 됩니다. 탐구는 5등급, 9등급 아무 상관없고, 그러니까 4과목 중에 3과목만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쓰는 애들이 2등급, 2등급, 3등급 정도는 수능 맞추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네. 자, 그 학교들도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딱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울대에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전형 자체가 2개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하고 일반 전형 2가지가 있어요. 현재 서울대는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서울대가 2028부터는 이 지역균형에 있는 수능 최저를 폐지하겠답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시에서는. 그냥 서류와 면접으로만 합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수능 안 봐도 돼요. 서울대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제 학부모님들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정반대입니다. 이건 서울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대니까. 서울대는 전국에 있는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해야 되는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서울대는. 그래서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3합 7을 잡아놨는데 자꾸 그 비학군지 그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이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전교 1등에 오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그 아이들에게도 좀 더 기회를 더 확대하고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 요거에 혹하시면 안 돼요. 정반대입니다. 자, 그 자료가 2027학년도, 내년도에 중앙대, 성균관대가 다 이제 수능 최저를 새로 도입을 합니다. 중앙대는 성장형 인재라는 전형을 또 하나 더 신설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또 신설해 갖고서 그렇게 해서 요 전형은 수능 최저를 3합6으로 성균관대도 현재는 융합형 인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융합형 인재 전형은 최저를 도입하겠다. 3합6으로.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세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서류형 전형, 추천형 전형, 면접형 전형이 있습니다. 서류형 전형은 그냥 정말 서류 평가만 합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서류 평가만 하고, 추천형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들어가 있고요. 면접형 전형은 서류와 면접만 가지고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없고. 이런 식으로 한양대가 다양하게 실험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선발 자체를 여러 가지 전형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2028을 바라보면서 어느 게 적합할까 그때 가면은. 근데 지금 현재 내년에 서류형 선발 인원, 서류만 가지고 뽑는 그 인원을 100명을 줄입니다. 100명을 줄이고 대신에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 추천형 전형을 100명을 확대를 시켜요.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도 3합6으로. 그러니까 여기 떨고 있죠. 앞에 서울대가 3합7이었는데 이 3합6이라는 게 세 개가 2등급, 2등급, 2등급이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나중에 가면은 뭐 1등급, 2등급이겠죠. 그죠? 지금은 막연히 그러시죠. 고3 되면은 떨립니다. 진짜 같이 떨립니다. 그래도 여기는 학군지라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크게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칫 방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 현재 정시에 학생부 교과가 추가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현재도. 서울대가 이미 2023학년도에 서울대는 정시도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두 가지 전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부터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가 교과가 40%나 들어갔어요. 일반 전형은 교과가 20% 들어갔고요. 나머지 80%는 수능 점수고. 그렇게 해서 이미 서울대는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8부터는 서울대가 요 일반 전형도 학생부 교과를 40%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작년에 여기 광역자사 학교들이 막 미달이 나고 성적률이 떨어지고 그랬었던 부분인 거죠. 수의문고 믿으려고 여기 세화고도 거의 뭐 1대1 정도 나왔습니다. 거의 1대1. 그러니까 서울대가 발표한 안을 보면은 와, 이거는 수능 100점 맞아도 내신 안 나오면 못 가겠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뚜껑을 열었을 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서울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희문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희문고 갔다가 수능 100점 나와도 거기 점수 안 나오면 내신 등급 안 나오면 뭐 못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부분인 건데 약간 조금 더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연대, 한양대, 성균관대가 학생부 교과를 추가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서울대랑 한양대, 성균관대는 교과를 정성평가를 하겠다고 했고 연대랑 고려대는 교과를 정량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수를 그냥 확 집어넣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 학군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거죠. 이거 교과를 그냥 점수화한다고? 그냥 서류평가 좀 정성평가를 해주지. 어쨌든 그렇답니다. 네.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5%라고 하지만 실질 반영 비율은 1%입니다. 1%. 그래서 크진 않습니다. 수능 한두 문제 정도면 극복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제가 뭘 넘겼나요? 이거 얘기 안 됐네요. 이거 되게 쇼킹한 거죠. 여기 뭐냐면 내년에 성균관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겠답니다. 예? 정시는 수능 전형이잖아요. 정시는 수능 다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는 이제 가군, 나군, 다군 나눠서 이제 세 개의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성균관대가 다군에서 선발하는 사범대학은 학생부 100%로 수능은 그냥 최저학력 기준 3합6 정도만 작용하게끔 최저 잡기만 하고 학생부 100% 선발하겠답니다. 이건 되게 쇼킹한 거죠. 정시는 수능이다를 지금 깨버렸어요. 성균관대는 내년부터는
사범대는 수능을 안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다 학생부 전형으로만 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학교들도 같이 뭐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저희 이쪽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입장은 아닙니다.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고교학점제 말씀드리죠. 고교학점제는 뭐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학생 중심 교육, 자기주도 학습 강화, 미래 역량 강화, 그리고 입시 경쟁도 좀 완화시키자라는 취지 하에서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고교학점제를 만들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2025학년도 이제 적용을 시킨 건데 현재 고1부터 지금 고교학점제 적용되고 있죠.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뭐죠?라고 이제 인터넷에 치면 딱 이렇게 뜰 겁니다. 딱 이 화면이죠, 먼저. 고교학점제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이고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그래야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고교학점제가 뭐지라고 쳐보면은 딱 이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 게 그냥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구나 라는 생각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뀝니다. 이게 되게 큰 변화예요. 큰 변화. 그러니까 그 학사 운영을 학년 단위로 운영하던 걸 학기 단위로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미 이제 알고 계신 게 이런 겁니다. 교과서가 바뀐 게 있죠. 과학 2 과목이. 과학 2 과목이 한 권 있는 게 2권으로 다 쪼개졌습니다. 생투, 물투, 화투, 지투 다 2권 쪼개졌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교과서가 한 학기에 다 끝나야 돼요. 마감이 다 돼야 됩니다. 근데 과학 2 과목은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한 학기에 배울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 과목으로 쪼갠 거예요. 그 이유가 학기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꿨구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 학기 교과 세특을 입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학년제에서는 그 과목 선생님들이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1년에 500자를 작성해 주면 되거든요. 500자를. 근데 이제는 학기 마감이기 때문에 한 학기에 500자씩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럼 1년에 1000자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1년에 500자에서 1000자, 그게 뭐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2배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이 엄청난 겁니다. 부담이 엄청난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건 1학기 세특 마감이 8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보고 이제 7월 말에 이제 방학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의 세특을 막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은 이제 학교 안 나오잖아요. 선생님은 막 작성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럼 다 소집을 불러야 되겠네요. 애들 다 불러가고 이제 세특 확인해 하고 확인하고 8월 30일 날 마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수정 못합니다. 수정하려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거의 못한다 보시면 돼요. 그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도 마찰 생길 수밖에 없고 학부모님들하고 마찰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럼 현재 지금 어떤지 아세요? 고교학점제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매 수업 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마다 출석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계속. 출석 체크를 계속 하십니다. 아이들은 막 움직이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이니까 아이들 그래 니들 이제 뭐든 다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가 이제 고교학점제 취지인데 다 선택해봐 라고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의실이 없습니다. 강의실이. 다 깔아뒀다가는 강의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이 이제 고2 때 선택 과목제로 이제 바뀔 건데 지금 이제 학교 지정 과목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2가 되면은 선택 과목으로 바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그 아이들 그 수강 신청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름 방학 때 이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었을 거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과목은 개강되면 안 되겠구나. 3명밖에 안 됐네. 이건 폐강. 그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개강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수용했다가는 교실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내년에 정말 이거 교실 없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또 있냐면 이미 지금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시범 학교들 있잖아요. 시범 학교들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명공학,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
수급이 이제 부족한 거죠. 너무 과목들이 많았다 보니까 담당하는 과목들이 여러 개가 막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 선생님 되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지금 뭐야? 그 일반고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특목 자사고처럼 뭔가 고급 글자가 들어간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고급 대수, 고급 물리 이런 것도 막 깔릴 거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안 깔렸죠. 안 깔립니다. 깔리기 어려워요. 지금 지구과학 선생님이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고 생명과학 선생님이 지구과학 가르치고 있는데 고급 대수를 누가 가르칩니까? 고급 물리를 누가 가르치냐고요? 가르칠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런 과목 자체를 가르칠 선생님도 없고 그런 선생님 수급 자체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되게 이제 힘든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해서 학업 성취율이 40%가 안 되는 아이들은 1학점당 5시간의 보충 지도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죠?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죠. 방과후 시간에. 그죠? 방학 때 나와갖고서. 네. 아이들 막 자고 있을 텐데요. 그냥 엎드려 자고 있을 거고. 그런 애들 수두룩할 텐데. 다 그거 깨워야 되는 그런 선생님 부담감. 그거 실갱이 벌일 생각하면 엄청 또 머리 아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 시험은 쉬워질 겁니다. 쉽게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행평가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지필평가 비중 줄어들고. 그러면서 웬만하면 만점 주겠죠. 점수를 최대한 많이 주겠죠. 기본 점수를. 그래서 40% 이상 맞추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그게 짜증이 납니다. 이게 교육이냐. 스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면 그렇죠?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패하게 뻔한 교육 실험을 왜 아이들이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고. 고교고사 10명 중에서 9명은 고교학점제 여건 갖추지 않다. 즉각 폐지해라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불가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현실을 토로하고 계신 거죠. 이게 현재 일반고의 현실입니다.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예를 들어 하나고 같은 경우는 애들 5명만 있어도 다 수업을 깔아줘요. 네, 고급화, 고급물리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많습니다. 그죠?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자사고들도 부담되는 건 학기제로 바뀌어서 500자 이게 2번 써야 된다는 이게 부담되는 건 맞지만 그 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선택할 때 고교학점제가 잘 시행이 되고 그런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고교학점제는 폐지가 될까요? 이거죠.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진로,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에서 앞서 나가려면 진로를 빨리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도 없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간다고 해서 진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로가 안 생기면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고교학점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으면은 이거 안 되지 않을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는 없고 어쨌든 고교학점제는 교육부에서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발 이런 식으로 좀 한 발 뒤로 빼는 그런 어느 정도의 변화는 시도를 하긴 하겠죠. 지금 이제 세특에 대한 변경안이 발표가 됐었는데 올해 세특 학기 단위 마감을 철회를 했어요. 연 단위 마감으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보시면서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세특을 1년에 한 번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2번 쓰셔야 됩니다. 학기제로 운영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작성하는 건 맞습니다. 단 마감 시기를 8월 30일이 아니라 1학기 세특에 대한 마감 시기를 8월 30일이 아니라 연 말까지로 환원을 시켜준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2학기 때 아이들이 충분히 수정해달라고 했을 때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겨놨다는 얘기인 거죠. 그 정도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그 정도 한 발만 쭉 뒤로 좀 빠진 거고 어쨌든 갈 거야 라고 밀고 있는 겁니다. 폐지될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폐지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고교학점제 안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입 전형 있잖아요.
교과 전형에도 수능이 들어가고 종합 전형에도 수능이 들어가고 다시 또 교과 전형에도 서류 평가가 들어가고 정시에도 서류 평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논술 전형을 제외한 남은 세 가지 전형은 다 서류에 대한 평가들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에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 서초 지역이라고 한다면 수능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대입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이들도 교육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네,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고교학점제 안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리가 이거잖아요. 학생이 수업이나 어떤 수업 시간에 네, 어떤 그 호기심이 발동해갖고서 심화탐구 같은 활동을 하고 그걸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평가해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아이의 역량을 생활 기록부에 녹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녹여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아이가 한 활동이 없으면 선생님은 쓰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입시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네, 요거를 맞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1순위로는 무조건 진로입니다. 너무한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진로를 정해주시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뒤처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입시는 누가 더 진로를 빨리 잡고 그 방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만들어 가고 있는 설계를 해 가고 있느냐 이거의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로는 뭐 바뀔 수도 있죠. 뭐 제가 아이들 그 자사 입시를 진행을 하면서 그 자소서를 쓰잖아요. 고등학교 입시는 자소서를 쓰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진로를 정하고 이제 다 쓴단 말이에요. 쓰고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나중에 대학을 갈 때는 그 진로로 안 가요. 딴 데로 가요. 그 진로로 가는 애들도 있지만 딴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진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목표의식이 있고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이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서 일반고가 더 좋아요, 특목자사고가 더 좋아요를 1순위로 잡으시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성향이 일반고에 맞는지 특목자사고에 맞는지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아이가 그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거를 원하시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조금 더 도전적으로 뭔가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도전을 하려면 특목자사고가 맞는 겁니다. 좀 더 위로 쳐다보면서 좀 더 확률적인 걸 높이려면은 특목자사고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 특목자사고 쪽이 더 많이 보내지 일반고 그러니까 또 여기는 또 이제 갑반고들이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비학군지 가면은 일반고에서 의대를 가는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네. 그 확률적으로 그 부족한 데를 보내느니 상상고를 보내야죠. 200명 이상 의대를 가는데요. 그렇죠? 네. 어쨌든 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아이의 성향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어느 학교가 좋으냐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궁극적인 거는 그죠? 하지만 궁극은 우리 아이들은 최소한 특목자사 쪽까지는 목표를 잡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냐? 중학생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입시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중학교 때 학종용 아이로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말 잘 듣고 있죠, 아이들이. 그죠? 아직은 그렇잖아요. 중학교만 가도 조금씩 이제 틀어지면서 고등학교 가면 제어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미 습관을 중학교 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때 학종용 아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자기 생활기록부에 신경을 써야 돼요. 독서를 할 때에도 나의 진로가 이쪽 방향이니까 그 진로에 맞는 독서를 한두 권 좀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유도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봉사활동도 그렇고 네, 봉사활동도 뭔가 좀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좀 잡아주시는 게 낫겠죠. 저희 CMS에서는 학생들 학습 동기부여 프로그램이라 해서 아셈을 해요. 분기별 한 번 정도씩은 아셈을 진행하는데 지금 설명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교에 대해서 이런 학교가 있고 저런 학교가 있고 뭐 급식은 어떻게 나오고 이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학교는 졸업해서 어느 대학들을 많이 가고 이런 것들 막 보여줘. 그럼 아이들이 막 동기가 올라옵니다. 가고 싶어 하고. 근데 제가 지금 대치에 있으니까 대치에 있는 아이들의 절반은 그냥 멍하니 봐요. 왠지 아세요? 그 아이들은 이미 목표가 일반고입니다. 부모님들이 일반고래요. 네가 무슨 그리고 여기는 일반고 좋은 데 많잖아요. 일반고 좋은 데 많으니까 그냥 일반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고 가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학원만 열심히 잘 다니면 되는 거죠. 그 외에 목표는 없습니다. 내가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어낼 필요도 없는 거고 톡서를 뭐 내가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영재학교가 됐든 아니면 뭐 외고 국제고가 됐든 뭔가라도 좀 여기 좋은 일반고 많지만 그래도 뭔가 아이들에게 꿈을 틈목자석쪽에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 선택은 마지막에 중3 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상상고 가자. 거기 의대 200명 간대더라. 상상고로 막 밀고 가다가 나중에 그냥 여기 근처 반포고 가자. 하는 거죠 뭐. 근데 아이가 그래서 저는 상상고 갈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그래 네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러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전혀 손해볼 건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외대부고 막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 같은 거 보면 외대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긴 한데 본인들이 진로를 정하잖아요. 중학교 때 본인들이 진로를 정하고 최소 3학년 때 정하는 거예요. 3학년 때 이제 뭐 진로를 정하고 이제 자소서를 써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 본인 진로에 맞는 탐구 활동을 쓰게 되어 있어요. 탐구 활동 한 2개 정도 씁니다. 최소 2개 정도 쓰고 거기에 되게 심화 탐구 활동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소서에 그걸 녹여내는데 그럼 그거를 엄청 공부를 해요. 나중에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진로에 맞는 전공 지식들을 어마어마하게 습득을 합니다. 그 시기에 중3 때. 일반고 가는 아이들은 중3 때 어떡하죠? 중3 여름방학 지나잖아요. 그냥 놀아요, 그냥. 뭐 뺑뺑인데, 그잖아요. 그게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외대국을 썼다가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그걸 또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거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과학고 자소고 입시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는 이제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데요. 과학고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좀 약간 우리 아이가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해서 이제 많이 그러시는데 과학고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고부터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영재학교는 정말 KMO라든지 과학올림피아든지 그 정도 입상하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영재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고 과학고등학교는 일단은 광역 단위로 선발합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딱 이 두 학교만 갈 수 있어요. 전국의 과학고는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 이게 140여 개쯤 있는데 보통 이제 과학고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 세종이 나아요, 한성이 나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아무데나 보내시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그 결을 말씀드리면 한성과학고는 우리 아이가 수학과학을 월등하게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좋아하고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 여타 과목들 잘 챙기는 아이예요. 그럼 한성과고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막 국어 잘 못하는데 물리는 엄청 잘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세종과학고. 그런 아이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가고 그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국에 있는 20개의 과학고들 중에서 지금 이 한성과학고랑 세종과학고가 상위권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북과학고 하나 있죠. 요 세 개 학교가 과학고들 중에서도 상위 랭키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트 요 학교들에 보내는 인원수를 가지고서 순위를 쫙 매겨놨을 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영재학교 3개 학교가 1, 2, 3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고, 그다음에 자사고, 외대부가 5위고 최종 어쨌든 요 순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도 되게 위에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고 입시는 8월 말 정도에 서류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영재학교가 1차, 2차, 3차 캠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3차 최종 합격자 발표가 8월 중순에 나와요. 영재학교가. 8월 중순에 발표가 나면 그 다음에 바로 과학고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준비했다가 떨어진 아이들이 이제 과학고를 또 조전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학고 입시는 1차, 2차로 선발을 합니다. 1차에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에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1차 선발은 서류랑 출석 면접으로 일단은 이제 아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8월에서 11월 초까지 서류 평가랑 이제 출석 면접 해야 돼요.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1대1로도 이게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말에 2차 마지막 소집 면접, 구술 면접을 하게 되어 있고요. 30분 준비하고 7분 구술 면접을 하는. 자, 이게 지금 1차 출석 면접에서 어떤 걸 물어보느냐라고 한다면 중등 교과 과정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진위 여부랑 학업적인 부분은 중등 교과 과정 플러스 알파다. 그래서 예시문항, 기출문제, A4 한 장으로 나무의 높이를 측정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이제 학업적인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이 내용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중등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뭐 내신 교재에도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출석 면접은 교과에 관련된 수학, 과학에 대한 지식을 좀 물어보는, 개념 정도를 물어보는 그 정도의 면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소집 면접은 구술 면접으로 그 아이들이 먼저 시험을 먼저 봅니다. 문제를 풀어요. 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창의 사고 문제가 수학에 관련된 문제, 과학에 관련된 문제가 총 한 4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거고, 문제를 풀고 이제 면접관 앞에 가고서 구술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답이 뭐니? 어떻게 풀었니? 왜 그렇다 생각하니?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거의 그냥 중등 수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등 수능. 그러니까 이 창의 수학, 창의 과학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과학고를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시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경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그냥 사고력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창의 사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학적 센스가 좋은 아이들이 거의 합격을 합니다. 수학은 좀 못하고 과학은 좀 괜찮아요. 반대로 과학은 좀 못하는데 수학은 좀 잘해요. 그럼 후자 쪽 아이들 선발이 됩니다. 수학에 조금 더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과거를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중3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중1, 중2 때까지는 최대한 학업 역량 키우시면 되는 거고, 중3 때부터 이제 입시 들어가시면 돼요. 보통 과학고를 저희 대치센터, 입시센터에서는 2학년 9월부터 반을 개설하긴 합니다. 2학년 9월부터 과고 준비반을 개설해서 진행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학년 초에 시작한다 하시면 돼요. 겨울방학이나 3월달 정도에. 그때부터 창의사고에 관련된 문제들을 학습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경시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경쟁해야 될 아이들은 뭐죠? 영재학교 떨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게 또 함정이 하나 있죠. 그죠? 네, 좋습니다. 저희는 과거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CMS, 과거 불패 이런 거고요. 자랑하려고 갖고 온 겁니다. 자, 다음요. 이거 전국 단위 자사고. 전체 전국에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서울 단위이긴 하지만 우린 서울이니까 하나고까지 10개 학교가 있고, 역시 하나고등학교는 서울대 수시 합격 전국 1위죠. 하나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죠? 200명이잖아요. 200명. 한 학년에 200명인데 그 200명 중에 전교 150등까지 서울대를 일단 씁니다. 수시로. 만약에 반포고에서 예를 들어 반포고 300명이에요. 그 중에 한 200명이 서울대 수시 쓴다. 그럼 내년부터는 반포고에다 안 뽑습니다. 서울대에서. 니들이 지금 장난하냐? 하면서 우리 학교를 뭘로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근데 하나고는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서울대.
그러니까 150등까지 붙어요 라고 한다면 다 붙진 않죠. 근데 그 중에 정말 150등 아이도 붙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라고 해요. 그냥 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산고등학교, 의대 전국 1위입니다. 의대 전국 1위고, 의대를 수시로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죠? 상산고입니다. 아시겠죠? 어머니들께서 상산고는 정시형 학교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세화고나 상산고나 정시형 학교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상산고는 의대를 수시로 50명 보냅니다. 50명. 그 중에 재학생이 한 40명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대를 되게 많이 못 보내잖아요. 상산고등학교는 서울대를 한 35명 보내는데 그 35명 중에 수시가 3명이에요. 나머지 다 정시고. 그러니까 상산고는 정시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의대를 다 수시로 보낸다. 다는 아니죠. 많은 인원을 보낸다라는 거고, 외대부고는 이제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죠. 네, 수시와 정시가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외대부고는 고등학교 1학년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학습 상담, 진로 상담을 해요.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해서 너는 수시로 계속 밀고 가자. 너는 안 되겠다. 정시로 바꾸자. 그래서 아예 그 라인을 잡아줘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라인이 잘 잡혀져 있는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대입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서울대 입학 순위죠. 외대부고 66명, 한학 39명, 막 상산고 36명, 막 이러죠. 여기 수시 인원 있고 정시 인원이 있죠, 그렇죠? 한학원은 뭐 수시로 31명하고 정시 8명이니까 역시 한학원은 수시로 완전 짱이죠, 짱. 그런 학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작년도 입시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올해 입시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올해 입시는 9월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학교들마다 발표를 해나갈 거고, 일단 내신, 그러니까 이 전국 단위 자사고는 내신과 출결로 1단계 선발을 합니다. 2배수를.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점수랑 면접, 2단계 면접으로 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신이 뭐가 들어가냐? 교과 성적이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이 들어갑니다. 상산고도 올해부터는 국영수사과 5과목이 들어갑니다. 네, 민사고는 은미체까지 들어갑니다. 은미체까지. 민사고랑 이 뒤에 보이는 천안 북일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다 국영수가 다 주요 과목들이니까 그걸 잘 챙길 수 있게끔, 그걸 올해에 맞을 수 있게끔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사는 언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거죠.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학년 때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3학년 때 준비하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고1, 2까지는 그냥 어쨌든 학업 역량 키우시는 거죠. 골고루 국영수사과 골고루 아이들이 학업 역량 갖출 수 있게끔 계속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3 한 뭐 5월? 빠르면 3월? 예,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탐구 보고서 쓰고 다시 또 내신 준비하다가 자소서 쓰고 또 내신 준비하고 그다음에 면접 준비하고 최종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한 2시간 정도 할애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중학교 2학년 9월 정도 되는 시점부터는 다 포기하시면 다 포기하셔야 돼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수학, 과학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학, 과학만 하셔야 돼요. 근데 과학고나 이 전자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과학고는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 전자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서류 준비, 면접 준비,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하시는 겁니다. 남은 시간대는 계속 또 학업 역량 키우는 거죠. 거기 가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3학년 때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류 부분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좀 신경은 쓰시긴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한학원은 더더욱. 한학원은 서류에 대한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좀 많이 안 좋으면 한학원은 안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럼 서류에서 제가 뭘 신경을 써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요 출결과 내신입니다. 일단 점수화되는 건 출결, 밀정, 결석 있으면 한학원 외대보고 못 씁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내신 올해가 돼야 되는 거고 B 하나 떠도 한학원 외대보고는 못 씁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봉사활동, 독서, 동아리는 엄청 신경 쓰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이가 뭐가 됐든 진로가 좀 잡아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봉사활동은 꾸준한 봉사활동. 그러니까 이게 꾸준한 게 뭐냐면은 뭔가 한 가지 봉사활동을 계속 하세요는 아니고요.
3월 달에도 봉사활동 내용이 있고 4월 달에도 있고 5월 달에도 있고 이렇게 꾸준히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간혹 가다가 생활기록부 아이 거 받아봤을 때 되게 민망한 경우가 3월, 4월에 봉사활동 했다가 쭉 없다가 11월 달에 봉사활동 했어요. 이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꾸준함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막 봉사활동을 막 찾아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생활기록부에 작성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고 독서도 뭐 엄청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1년에 그래도 10권 정도는 좀 네. 대입에서는 독서활동 기록이 안 들어가요. 안 보여집니다. 생활기록부가. 근데 고입에서는 독서활동이 보여요. 그러니까 책을 딱 봤을 때 1학년 때 딱 한 권 적혀 있어요. 완전 민망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 기록장을 학교에 제출해야만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서 기록장을 열심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써서 어쨌든 학교에 제출하게끔 해서 1년에 10권, 한 학기에 5권 정도씩은 쓰게끔 유도해 주실 필요는 있고요. 그래도 그 책들 중에 본인 진로에 맞는 것 정도 한두 권 정도는 읽을 수 있게끔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원하는 거. 동아리도 그래도 이거는 동아리는 꼭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 진로에 좀 맞는 동아리를 가는 게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에도 뭔가 쓸만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등산 동아리 이런 거 듣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진로에 좀 맞게끔.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 아이들이 진로에 좀 맞춰서 책도 읽고 동아리도 듣고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가서 챙길 거라고요. 그죠? 중학교 때 그냥 내두시면 고등학교 가서도 그냥 내두고 네, 컨트롤도 안 되고 그러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개 학교 하나고 외대부고 상상고 면접 문제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외대부고 면접 문제입니다. 외대부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소개서에서 문제를 미리 뽑아 갖고서 오는 학교입니다. 외대부고는 A4지에 면접을 딱 들어가면 A4지에 3개의 문제가 적혀져 있는 A4지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럼 아이가 면접실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 면접지를 뒤집습니다. 뒤집는 순간부터 이제 시간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15분 동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당 4분 정도의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한 문제에 4분. 그래갖고서 나는 이게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케플러 제2법칙하고 뭐 등속 직선운동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미리 면접지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저기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자 케플러 2법칙에서 행성이 일직선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사라지게 된다면 케플러 2법칙은 어떻게 달라지겠니? 하고 이제 써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는 이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케플러 제2법칙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하고 끝나면 얘는 탈락이겠죠. 그죠? 4분 동안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4분 동안. 그럼 이제 이거에 관련된 배경식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쭉 나가야 돼요. 읽고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생각도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또 해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외대부고에 어느 정도 성향이 맞는 아이들은 좀 이제 키우시면 보이실 거예요. 아이가 얘는 왜 남달리 좀 더 깊이 또 탐구하는 그런 게 있네? 사고 자체가 좀 깊이 파고드네?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리고 대답을 할 때에도 네, 아니요 이런 단답형이 아니라 엄마 옆에서 계속 짜글짜글 내는 애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냥 뭐 10분 동안 떠들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성향이 좀 외대부고에 맞고 그런 아이들이 여학생들 좀 많죠. 그래서 외대부고에는 남녀 비율이 3대 7입니다. 여학생 한 70%, 남학생 30%. 그 정도 됐어요. 이게 면접 경향이 이럴 수밖에 없어서 성향 자체가 여학생들에게 조금 더 맞는 그런 성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고는 막 여러 군데서 면접 문제를 막 뽑아요. 미리 뽑는 게 아니라 이제 딱 가갖고서 이제 면접관이 이제 질문을 막 던지죠. 미리 뭔가 좀 생각하고 계시겠죠. 던지죠. 하나고 면접은 계속 티키타카죠. 이 압박 질문이라 하잖아요. 그죠? 압박 질문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어떤 과학적 사실과 개념을 발견하였나요? 닮은 비와 부피 비에 활용하여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막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거인이 되는 것은 생물에서 불가능한가? 뼈의 밀도에 관한 답변을 했어요. 방금 말한 내용이 어떤 과학적 이론과 연관이 있느냐? 중력. 달에서는 중력이 6분의 1이 되는데 달에서는 거인 되는 거 가능해? 가능할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바다에서 큰 고래와 비교해본다면 중력 말고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계속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고는
좀 멘탈이 탄탄한 아이들이어야 됩니다. 유리 멘탈은 좀 힘들어요. 어딘가에서 하나 딱 깨져버리면은 거기서부터 그냥 백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자기 변명을 잘하는 아이들 있죠. 막 잔소리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 방어 쫙쫙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네. 뭘 질문 던져도 그냥 꿋꿋이 대답하는. 네.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상상고는 창의융합 면접하고 독서인성 면접 두 개의 면접을 봅니다. 상상고는 또 다른 학교와는 달리 제시문을 공통 면접이라서 제시문 면접을 보는 겁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면접하고 똑같습니다. 제시문을 주고 아이들이 아까 과학고 보여드렸죠? 과학고랑 마찬가지 구술 면접처럼 문제 풀고 면접관 앞에 가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구술로 대답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는 엄청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아이들이 질문 해석하는 거 그리고 글을 가지고서 이제 식을 만드는 거, 애들 뭐 연립방정식 활용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은 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 네. 그래서 상상고는 어쨌든 수학, 과학에 특히 수학이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한 거고 수학 잘 못하는 아이들은 상상고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답이긴 한데 그냥 넓이 구하는 문제였어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네. 그래서 저희 CMS가 뭐 영재학교 한 770명 정도 되죠. 전국에 선발 인원 770명. 그 중에 한 300명 정도는 저희가 보냅니다. 매년. 과학고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세종, 한성, 그리고 경기도의 경기국가고 딱 이 세 개 학교만 보내거든요. 저희는 이제 CMS 자체가 다른 지역에는 있지 않아서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는 저희가 다 과학고로 보냅니다. 저희는 CMS 아이들 가는 거고, 자사특목고도 매년 200명 정도씩은 보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사 입시도 여기 서초영재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꿈을 주시고 도전하실 때 여기서 진행시키시면은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